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수의사 한 분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오늘은 제 생각 없이 그냥 수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낭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대통령님 수의사의 업무 과정과 가로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돌보는 수의사입니다. 현재 간호사라고 불리우는 직원 한 명과 저 이렇게 두 명이서 30평의 병원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높은 임대료, 높은 인건비, 세금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손님이 없습니다. 매출이 나와야 이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면서 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개인적 문제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 가격이 비교가 되며 택배를 통해서 집으로 원하는 물건을 받음으로써 손님 구경도 하기 힘들 뿐더러 저렴한 걸 찾게 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그만 병원을 운영하는데 힘이 드는데 나라를 운영해가는 대통령이야 모든 행정 관련 공직자분들도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힘듦을 국민에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물병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의사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좀 더 반려인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6년제 수의대를 나왔습니다. 삼수를 하여 군대까지 다녀오니 31살에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31살까지 학비며 생활비는 모두 부모님 도움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졸업 후 동물약품회사에 취직하여 연봉 2,500으로 시작하여 3년 6개월 퇴사 연봉 2,980만원으로 매우 적은 월급을 받으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상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선배 동물병원에 취직하여 첫 월급 100만원을 시작으로 130만원이라는 돈을 마지막으로 퇴사하여 현재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순수익은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10년 늦게 사회에 나와 300에서 400벌이를 하고 있다면 자괴감에 빠질 수 있으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이라 생각하여 보호자들과 동물의 눈높이를 맞추어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은 사람 병원으로 따지면 거의 2차, 3차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특성상 내과, 외과, 피부과, 상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 신경외과를 모두 총괄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료를 위한 장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말을 못하는 동물에게 좀 더 정확한 진료를 해주기가 어렵다 보니 많은 장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기기가 몇만 원이 아닌 거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몇백, 몇천, 몇억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료기기를 매일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루 내원객 10명이면 진료를 30분에서 1시간씩 본다는 가정하에 환자를 체크하여 동시에 보호자의 의중까지 모두 캐치를 해야 합니다. 10마리를 진료하게 되면 모든 정신이 거기에 가 있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벅찹니다. 거기에 병원 청소, 입원 환자 관리, 매장 관리, 동물 등록에 따른 행정 업무 보조 수행, 수의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카톡, 전화로 진료 상담 받는 분, 가격을 문의하는 분 등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가중되어 힘이 듭니다. 또 치료하는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문제 발생 시 오롯이 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맘카페나 지역 카페에서 나쁜 글이 올라오면 오해받기 십상이며 동물을 사랑해야만 수의사를 하는 거라고 직업의식을 보호자로부터 강요받기도 합니다. 대통령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물병원 의료비가 비싸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비싸다는 의미는 상대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초음파 기계 1억 쓰는 병원과 초음파 기계 200만원 쓰는 병원이 동일하게 초음파 검사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영상 진단 전문 수의사가 본 초음파 비용 청구와 일반 수의사가 본 초음파 청구비가 같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료비, 검사비가 수십 배 차이 난다는 것은 자극적인 말로 수의사들이 매도당하는 것 수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제가 부러운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약사님입니다. 약사님들은 모든 약을 팔 수 있습니다. 한약도, 인이약도, 동물약도, 슈퍼에 파는 치약까지 다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픈 곳이 많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과와 정신과를 한 달에 2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신경외과에서 청구한 비용은 4,800원이었습니다.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3180원이 약제비 총액입니다. 여기에 본인 부담금 9,000원, 보험자 부담금이 21,180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사 선생님도 보험공단에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있겠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을 처방하고 환자의 상태를 본인 처방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면에서 2,000원, 5,000원 지불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약을 지어준 약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특별한 책임이 없는 금액은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게 상대적으로 많아 보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정부 시절 약물 남용에 대한 이유로 의약분업을 시행했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서 너무나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소득에 따른 의료보험비를 내야 할 때는 저도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매년 의료보험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갑자기 전자처방전 의무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월 28일부터 시행하라고 들었습니다. 의무화라는 건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목과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가 가중합니다. 일요일도 빨간 날도 집에서 잠을 자는 날도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진료본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또 벌어야 그 달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처방전 의무화가 전 아직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의약분업을 하나의 시초라고 하신다면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의사들처럼 돈 몇 푼 못 받고 책임있는 진료를 해야 하고 동물들의 주 수입원인 약물 처방을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걸 꼭 해야 한다면 늦은 밤 퇴근 못하면서 약물을 인터넷에 기록하느라 과로사할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쉬지 않고 일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인데 수의사 한 게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수의사들이 책임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로 살아남아 계속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자처방전 의무화 실행 후 과도한 업무 과중으로 과로사를 막아주십시오. 처방전 의무 발행으로 인해 동물병원의 수익 감소와 약국의 이윤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